90%의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에 속하는 불행한 남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직감이 저를 그 길로 끌어내렸죠.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들 하지만 완벽한 거짓말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거짓말이 가장 익숙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 집 거실은 평소처럼 정갈하고 평온했습니다. 대기업 팀장으로 승진하며 남부러울 것 없는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완벽한 강남 엄마로서 민준이를 키워내는 아내 지수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욕실에서 가 씻고 나온 지수의 뒷모습을 본 순간 제 완벽했던 세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샤워 후 피어오르는 뿌연 수증기와 함께 그녀가 걸어 나왔을 때 제 시선은 그녀의 하얀 날개뼈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스스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세 줄기 선명한 선홍빛 손톱 자국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막 부어오르기 시작한 듯한 그 마찰의 흔적은 명백히 누군가의 강한 압력이 남긴 낙인이었습니다. 등에 그게 뭐야?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만큼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멈칫하며 거울을 통해 저를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갈 길을 잃은 아이처럼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손을 뒤로 뻗어 대충 그 근처를 더듬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요즘 날이 너무 건조해서 그런가 봐. 자꾸 가려워서 아까 낮에 효자손으로 좀 긁었더니 상처가 났나 보네. 당신도 알잖아. 나 피부 예민한 거. 그러고는 서둘러 잠옷을 걸쳐 입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효자손의 끝은 뭉툭하고 둥급니다. 저렇게 날카롭고 간격이 좁은 상흔을 남길 순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누군가의 손가락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지만 잠옷을 입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전업주부의 평온한 일상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미묘하게 과감해졌고 은은한 비누향 대신 관능적인 머스크 향이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12년의 세월이 고작 손톱 자국 세 줄에 무너질 만큼 가볍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성보다 빨랐고 진실에 대한 갈망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저는 금기된 영역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초동의 어느 어두운 골목, 간판도 없는 민간 조사 기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의심이 틀렸다는 비겁한 기대를 품은 채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제 아내의 일상을 낱낱이 고백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상담실을 채웠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던 탐정은 서류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어떤 지옥으로 인도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제 아내의 등에 새겨진 그 세 줄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긴 추적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둠 속에서 수집될 진실의 파편들이 제 손목을 죄어오는 느낌을 받으며 저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초동의 한적한 뒷골목, 간판도 없는 낡은 빌딩 7층에 위치한 민간조사 기업의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차가운 금속성의 공포였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강남의 이면을 집대성에 놓은 듯한 기묘한 공간이었죠. 상담실에서 마주한 남자는 건조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40대 전업주부라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은밀한 케이스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이 설마 하다가 증거를 보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아내 지수의 일과를 적어내려가는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참담한 유죄 선고를 앞둔 피고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제발 내 의심이 틀렸다고 말해 달라는 비겁한 기대를 품은 채 저는 아내의 차량 번호와 자주 가는 장소들을 써내려갔습니다. 탐정은 익숙하다는 듯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부류는 호텔을 이용합니다. 펜션이나 교회는 소문날까봐 오히려 조심하거든요. 평일 낮 시간대 강남이나 한남동 일대의 멤버십 호텔들, 그게 그들만의 공식 같은 거죠. 그의 무심한 분석은 제 영혼을 조각조각 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고작 몇 마디 공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때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영혼 없는 인형의 연극과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하는 것은 예전의 은은한 비누 향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관능적이고 무거운 머스크 향이 짙게 남았습니다. 40살을 넘긴 그녀의 미모가 갑자기 생기를 띠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무채색의 단정한 원피스 대신 몸의 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실크, 소재나 등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가 옷장에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옷들은 누구를 위해 입는 것일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한데 여러분도 주변 사람의 향기가 갑자기 바뀌었다면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향기는 가장 속이기 힘든 흔적이니까요.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언제나 거실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조차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면을 엎어놓고 알람이 울리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로챘습니다. 밤늦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베란다로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믿었던 세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사랑이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알리바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말이죠. 지수는 평소처럼 아이의 학원 숙제를 챙기며 제게 주말 시댁 방문 일정을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화로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에 민준이랑 같이 갈 거지. 어머님이 벌써 기다리시더라.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가식의 탈을 쓰고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스웨터 아래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붉게 남아있을 그 세 줄의 낙인을 떠올리면 구역질이 났습니다. 우리의 안락한 거실은 이미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 무대의 유일한 관객이자 추적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추악한 배신을 덮기 위한 분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배신감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지수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나? 그 손톱 자국을 남긴 그놈인가? 의심은 독처럼 제 온몸에 퍼졌습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탐정의 연락만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동료들이 제 안색을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치욕을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마친 지 불과 사흘째 되는 화요일 점심.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둘러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강남 테헤랄로의 H호텔입니다. 10분 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갔고
18층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탐정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제 넥타이를 골라주며 오늘 비가 온다니까 우산 챙겨요라고 다정하게 속삭이던 지수였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요가 학원에 간다던 그녀가 지금 대낮에 호텔 스위트룸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상대 남자는 누굽니까? 제 물음에 탐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내분이 다니는 골프 아카데미의 프로 강사입니다. 30대 중반쯤 됐더군요. 사진 보냈으니 확인해 보세요. 메일을 여는 짧은 몇 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딩되는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제발 그 사진 속 여자가 지수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사진 속 지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근처 차 안에서 찍힌 듯한 사진 속에서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자의 뺨을 어루만지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에게 보여주던 의무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망과 설렘이 뒤섞인 20대 소녀 같은 생생한 빛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잊고 지냈던, 아니, 그녀가 저에게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던 그 눈빛을 보자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차를 몰았습니다. 회사에는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고 둘러대며 운전대를 부술듯이 꽉 쥐었습니다. 40대 남자의 자존심과 10여 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남의 복잡한 도로 위에서 저는 몇 번이나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추악한 현장을 말이죠. 호텔 지하 주차장 3층 탐정의 차 옆에 제 차를 세웠을 때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다가와 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장면까지 촬영할까요? 현장을 덮치는 건 생각보다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몇 호라고 했죠? 1804호입니다. 하지만 진정하세요. 감정적인 대응은 나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탐정의 조언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8층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초췌하고 비겁한 한 남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18층에 내리자 고요한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여주는 두꺼운 카펫이 오늘따라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카펫 위를 지수와 그놈이 웃으며 걸어갔겠지. 마침내 1804호 앞에 섰을 때 제 안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한 지수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진짜 아파라. 살살 좀 해. 지수의 장난 섞인 투정 뒤로 낯선 남자의 낮은 저음이 이어졌습니다. 당신 피부가 너무 연해서 그래. 근데 이거 알아? 이렇게 자국 남겨놔야 다른 놈들이 안 건드리지. 그 순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자국이 바로 제가 보았던 그 선홍빛 상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가슴 속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례가 피어올랐습니다. 지수는 다시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건드린다고 그래? 나 애의 엄마야. 남편은 워낙 둔해서 효자손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문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들의 알몸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 더 큰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분노에 휩싸인 미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저들의 음탕한 대화와 웃음소리를 하나하나 담아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닦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저는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제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대를 세우며 생각했습니다. 지옥은 입구에서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등을 떠밀어줘야 하는 법이죠. 지수가 오늘 저 문을 나설 때 짓는 그 가식적인 미소를 저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의 칠순잔치,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진실을 폭발시킬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진 신뢰 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에 대한 투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증거를 수집하고 냉정해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제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장인의 칠순잔치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거짓의 탈을 쓰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순간을 함께 하시죠.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1804호의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저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지수야, 당신이 만든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게 파고들지 기대해. 호텔 18층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발소리를 완벽하게 흡수하는 두꺼운 카펫이 깔린 그 길은 마치 제가 마주할 진실의 비명조차 삼켜버리려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느껴졌습니다. 1804호, 제 아내 지수와 이름 모를 남자가 몸을 섞고 있을 그 방 앞에 섰을 때 제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아침 저를 깨우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던 그 익숙한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 진짜 아파라. 살살 좀 해. 지수의 장난 섞인, 투정 섞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한 남자의 낮고 껄렁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신 피부가 너무 연해서 그래. 근데 이거 알아? 이렇게 자국을 선명하게 남겨놔야 다른 놈들이 당신 안 건드리지. 이건 내 영역 표시라고. 남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메웠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모멸감이 독사처럼 켈리를 틀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의 날개뼈 아래에서 보았던 그 붉은 세 줄기의 상은 지수는 그것을 효자손으로 긁은 상처라고 둘러댔고 저는 바보처럼 그 말을 믿는 척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진실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누가 건드린다고 그래? 나 애 엄마야. 지수의 말에 남자가 낄낄거리며 맞받아쳤습니다. 애 엄마가 이렇게 예쁘면 반칙이지. 근데 어제 남편은 눈치 못 챘어. 그 순간 지수의 대답은 제 심장에 독이 묻은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긁어놓은 거 보고 효자손이라고 둘러대느라 혼났네. 그 사람 워낙 둔하고 멍청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 눈앞에 증거를 보여줘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거든. 둔하고 멍청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그 말. 여러분, 제가 그녀를 믿었던 것은 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이 그만큼 단단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제 신뢰는 고작 속이기 쉬운 멍청함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들의 파렴치한 민낯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제 손등에 핏대가 솟고 온몸이 사르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박차고 들어가 알몸으로 뒤엉킨 저들의 면상에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무엇이 남을까? 추잡한 기억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감뿐이겠죠. 저는 추격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대신 가장 차가운 복수를 설계하는 연출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물러나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녹음기 속에는 저들의 음탕한 대화와 지수의 신음 섞인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40년을 넘게 살아오며 제가 배운 가장 무서운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배신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감정은 순간이지만 증거는 영원합니다. 지금 당장 화를 내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호텔 로비의 회전문을 통해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몸에 달라붙는 수트 차림에 매끄러운 인상을 가진 전형적인 강남의 골프 강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침에 제가 골라준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지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수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쥐었고 지수는 수줍은 듯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주차장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녀의 차 앞에 선 남자가 지수의 목덜미에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수는 싫지 않은 듯 그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그 소리가 정적을 깼고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12년을 함께한 사람의 이런 낯선 모습을 렌즈 너머로 지켜보는 기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수는 차에 올라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아이의 학교 시간에 늦지 않으려는 듯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제 남편을 비웃던 여자가 이제는 다시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이중성, 지수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핸들을 잡은 손등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수야. 지옥은 입구에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니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등을 떠밀어줘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 앞을 지나는데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오는 길에 우유 좀 사다 줄 수 있어? 우리 아들 간식 챙겨줘야 하는데 깜빡했네. 조심히 와요.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다정함이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식적인 다정함에 속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제가 연출하는 무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수가 호텔 방에서 남긴 그 손톱 자국이 결국 그녀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저를 향해 낮게 읊조렸습니다. 기다려, 지수야. 당신이 만든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게 파고들지. 어느덧 도시에는 무겁고 축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신기루는 사라지고 이제 시린 진실의 계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란 무엇일까요? 똑같이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면 길거리에서 망신을 주는 것. 가장 우아한 복수는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평판과 가면을 철저히 박살내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장인어른의 칠순잔치가 열립니다. 전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모인 그 축복의 자리에서 저는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에는 오늘 제가 녹음한 생생한 대화와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길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현모양처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지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칠순잔치에서 폭로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사연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함께 이 지옥 같은 배신을 극복해 나가야 하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제 복수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 차가운 결심에 온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등에 난 상처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정말 효자손의 흔적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은밀한 낙인인지 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칠순잔치의 피비린내 나는 폭로전이 펼쳐집니다. 지수가 한복을 차려입고 우아한 미소를 짓는 그 순간 제가 스크린에 띄울 진실의 파편들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난도질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진실은 결코 덮이지 않습니다. 오직 터져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정의로운 심판의 증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알람 설정을 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1804호의 문은 닫혔지만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지수야, 당신이 만든 상처가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 그 순간을 함께하자. 지옥의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린 저는 가장 차가운 복수를 위해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칠순잔치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축하 화환이 줄을 이었고 정계와 재계에 내노라 하는 인사들이 가득 모여 장인어른의 덕망을 칭송했습니다. 아내 지수는 며칠 전 호텔방에서의 이른 꿈에도 모르는 듯 단아한 감색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함 그 자체였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현모양처라는 찬사가 당연한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하지만 제 정장 주머니 속에는 USB 하나가 묵직한 무게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수의 뜨거운 대화와 호텔 복도를 걷던 뒷모습,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 젊은 놈과 뒤엉켜 있던 모든 순간이 고해상도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웃음꽃이 피어났고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기분이 좋으신 듯 연신 술잔을 비우셨고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 덕분에 이런 좋은 곳에서 잔치를 다 하고 정말 고맙네. 우리 지수가 자네 같은 사람 만난 건 평생의 복이야. 지수가 옆에서 제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빠도 참 당신이 고생 많았지. 요즘 회사 일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주고 고마워, 여보. 그 목소리가 귓등을 타고 흐를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름 끼치는 이중성을 본 적 있습니까? 며칠 전 호텔 방에서 남편은 둔해서 모른다며 낄낄거리던 그 목소리와 동일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오늘 같은 날 내가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어.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모은 영상이야. 조금 있다가 상영할 거야. 깜짝 놀랄걸. 드디어 제가 계획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사위인 제가 오늘 장인어른의 칠순을 맞아 저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장인어른이 얼마나 훌륭한 딸을 두셨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작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서서히 꺼졌습니다. 지수는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등 위로 그녀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차갑고도 부드러운 거짓된 온기였습니다. 영상은 처음엔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젊은 시절 사진, 지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의 결혼식 장면들이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예쁘네, 김서방이 신경 많이 썼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의 눈가에는 살짝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느려지더니 갑자기 또 끊겼습니다. 스크린이 잠시 검게 변했습니다. 왜 저러지? 기계 고장인가? 지수가 당황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야.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밝은 야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지수의 차였습니다. 뒤이어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아내가 낯선 남자와 뒤엉켜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화질은 탐정이 호언장담한 대로 얼굴에 점 하나까지 보일 만큼 선명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르다 못해 공포스러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70평생을 명예롭게 살아온 한 노인의 생신잔치가 단 1초 만에 장례식장보다 더 차갑게 변하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야? 장인어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보는 순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려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수는 남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음성 파일, 호텔 방 안에서 녹음된 그들의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남편은 눈치 못 챘어. 말도 마. 지난번에 당신이 긁어놓은 거 보고 효자손이라고 둘러대느라 혼났네. 그 사람 워낙 둔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 지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자 장모님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고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으나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여보, 이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수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 경멸과 충격에 휩싸인 친척들의 눈동자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칠순 잔치에 이런 선물을 드려서 하지만 장인어른의 딸이 밖에서 어떤 효자손을 쓰고 다니는지 저 혼자만 알기엔 너무 억울해서요. 일단 이거 끄게. 장인이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호텔 복도에서 지수가 뒤돌아보며 생긋 웃는 클로즈업 샷이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현재의 처참한 상황과 대비되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수가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꼭 이래야 했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난 부끄러운 짓을 한 건 당신이야. 당신이 내 등에 칼을 꽂을 때 그 아픔은 생각 안 해봤어. 그 손톱 자국 아직 내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있거든. 저는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가 지수의 한복 치맛자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당신 같은 여자한테 내 아들 못 맡겨.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장모님의 통곡 소리와 장인의 고함, 그리고 지수가 제 이름을 울먹이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복수극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속이 다 시원하신가요? 배신당한 사람의 심장은 이미 난도질 당해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용서와 화해라는 말은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향수를 바꾸고 휴대폰을 숨기고 등에 의문의 상처를 남기고 온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세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함일까요? 아니면 허무함일까요? 12년의 세월이 단 10분의 영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회장 안의 화려한 조명은 꺼졌고 이제 남은 것은 길고 긴 법적 공방과 홀로 서야 할 고독한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효자손 따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남편으로 살지는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련 없이 호텔을 떠나는 제 차 유리창 위로 다시 가느다란 빗줄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배신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식은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 정의로운 복수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배신당한 수많은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연극은 끝났고 저는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흉터는 남겠지만 그 흉터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전 더 이상 뒤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의 막은 이제야 제대로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수와 그 상간남이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법정에서 펼쳐지는 진짜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알람 설정을 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법입니다. 지수야, 당신이 만든 상처가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 그 순간을 함께하자. 칠순잔치의 그 화려했던 폭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제 삶에도 이제는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은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더없이 투명하고 담백합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면 결혼 반지가 빠진 자리에 남았던 하얀 자국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흐릿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지수의 등에 남았던 그 손톱 자국처럼 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흉터가 되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멸의 잔해 위에서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해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최근 건너 들려온 지수의 소식은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한때 강남의 우아한 사모님으로 통하며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녀는 이제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딩 옥탑방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로 판명되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고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날의 사건 이후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녀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골프 강사놈의 행방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그놈은 지수를 차단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놈 역시 불륜 사실이 업계에 퍼져 아카데미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빚쟁이들을 피해 밤마다 잠자리를 옮기며 배달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서늘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 저는 민준이의 새학기 준비물을 사러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지수와 마주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어야 할 그녀는 냉동식품 코너에서 판촉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일을 하느라 마디가 굵어진 손,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생기 잃은 초라한 얼굴까지 제가 한때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저와 민준이를 발견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증오심에 불타올랐겠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일렁인 것은 그저 깊은 안타까움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가정을 발로 차버린 한 인간이 맞이한 최후가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아는 사람이야.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길을 잃은 사람이야. 가자, 우리 아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대의 끝자락에서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은 가망 없는 관계에 미련을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서기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저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흉터는 제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배신당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신의 상처를 딛고 어떻게 다시 걷느냐가 진짜 인생의 막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신과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당신의 삶은 뜨겁게 가꾸십시오. 당신이 보란듯이 살아남아 웃는 모습이야말로 상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최고의 복수니까요. 비온 뒤에 하늘이 지독하리만큼 푸르듯 제 삶에도 이제 희미한 무지개가 걸려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입니다. 저는 이제 민준이와 함께 우리만의 새로운 계절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옥 같았던 연극은 드디어 막을 내렸고 이제야 진짜 제 삶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무지개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